2025년 9월 14일. 이 날짜는 한국 역사에서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보이지 않는 구조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감히 의심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날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요일일 수도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흐름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모든 예언의 출발점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다. 미국 블루리지 산맥 깊은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은둔자, 72의 노인, 에든 러셀. 그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나무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아가지만 가끔씩 손으로 쓴 편지를 세상 밖으로 보낸다. 그 편지는 종종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의 최상층까지 도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의 말은 거의 빗나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러셀은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단지 흐름을 읽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그는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아래서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힘,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꿈틀거리는 집단적 흐름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직관이라고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천부적인 감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그는 2해 전에 이미 말해두었고 2019년 여름에는 곧 전 세계를 덮칠 팬데믹의 확산 과정을 소름 끼치도록 자세히 묘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까지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짚어냈다. 이제 그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국은 2025년 9월 14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탱크가 거리를 점령하는 쿠데타가 아니며 국회가 불타는 정치적 전복도 아니다. 그것은 거짓과 진실이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순간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꿈속에 갇혀 있었고 이제는 깨어날 수밖에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 메시지는 미국 정부를 긴장시켰다. 실제로 2022년부터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비밀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코드명 미러 프로젝트. 그 목적은 한국 사회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내부의 모습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분석 끝에 내려진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을 단순히 정치적 검열이나 선전이 존재하는 나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완벽하게 설계된 집단적 꿈속에 갇혀있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시민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만든 감옥 안에 살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정치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의 문제였다. 한국 사회는 거대한 장치에 의해 조용히 조정되고 있었다. 언론과 드라마, 예능과 유튜브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현실 인식을 은밀히 왜곡했고 교육 시스템은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특정한 틀 안에서만 생각하도록 가둬놓았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논란은 시민들을 정보 과잉 속에 마비시켰고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디지털 시스템은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도파민 보상을 주고 반대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과 소외감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러셀은 이 모든 흐름이 무너지는 순간이 바로 9월 14일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외부에서 강제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깨달음이라고 했다. 외부의 거울을 통해 내부의 진실을 발견하는 날, 그것은 단순한 정보의 공개가 아니라 정체성의 재정립이다. 그의 말처럼 한국은 그날 외부로부터 건네진 거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오랫동안 감추어왔던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그 날을 향한 흐름이 가속하고 있었다. 러셀이 예고한 그 순간은 단순히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의 영적 판도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러셀의 편지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 내부는 잠시 혼란에 휩싸였다. 이미 3년간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미러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고, 러셀의 말은 그 보고서와 이상하리만큼 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마치 그가 내부 문서를 훔쳐본 듯한 정확성이었다. 보고서에는 한국을 하나의 실험실로 묘사한 문장이 있었다. 그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는 사회적 심리적 실험장이며, 사람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굳게 믿으면서도 사실상 일정한 궤도 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미국조차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은 스스로 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었다. 그것은 강제적인 압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인 유순한 족쇄였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집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특정 주제를 비판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불가해할 정도로 빠르게 사라졌다. 알고리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필터처럼 작동해 불편한 사실 대신 자극적인 연예 뉴스, 가벼운 논란, 그리고 무의미한 소모전만을 증폭시켰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분노하고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진짜 문제에는 침묵했다. 러셀은 이를 집단 최면이라고 불렀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꿈 속에 있다. 그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서로의 꿈을 확인하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2025년 9월 14일 그 꿈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다. 이 말이 담긴 편지는 워싱턴을 넘어 서울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러셀의 이름조차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철저히 침묵을 유지했다.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이어졌고 몇몇 관료들은 보고서를 직접 확인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춰온 균열이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러셀이 경고한 것은 단순히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었다. 그는 어떤 사건이 한국 사회를 거울 앞위에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폭로나 언론 보도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형태의 증거였다. 정보기관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러셀은 단지 흐릿한 문장으로만 힌트를 남겼다. 진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외부의 거울 속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거짓의 세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 불가사의한 문장은 분석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어떤 이들은 대규모 데이터 유출이나 기밀 문건의 공개를 예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집단적 각성을 일으킬 만한 심리적 사건을 추측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9월 14일이 다가올수록 한국 내부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일본과 중국은 러셀의 예언을 비웃으며 미국식 음모론이라고 치부했지만 물밑에서는 한국 상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했다. 유럽의 일부 언론은 이미 한국에서 곧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암시적인 기사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처럼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넌사인으로 빛났고 젊은이들은 카페와 클럽에서 웃고 떠들었다. 지하철은 붐볐고 회사원들은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그 모든 평범한 장면 뒤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이 배어 있었다.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직감에 사로잡혀 불면의 밤을 보냈고 누군가는 이유 없는 압박감을 호소했다. 마치 사회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공기가 흘렀다. 러셀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적었다. 그날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이 깨어나는 순간 전 세계가 흔들리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단지 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의 시험장이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구체적인 설명을 남기지 않았다. 단지 흐름이 이미 정해졌으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날이 다가올 때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였다. 2025년 9월 14일 아침,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거리 곳곳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직감을 느끼고 있었다. 뉴스와 소셜미디어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떠들썩했지만 평범한 소식들 사이로 감지되는 이상 신호들이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느꼈다. 오늘 무언가가 바뀔 것이라는 직감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 러셀은 그날 아침 편지에서 경고한 것처럼 진실의 거울이 드러나는 순간 이 시작되었다고 보고했다. 미러 프로젝트로 수집된 자료와 외부 관찰자들의 리포트가 동시에 확인한 것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이미 작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신호는 디지털 공간에서 나타났다. 암호화된 메신저와 커뮤니티에서는 비밀스럽게 공유된 문서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와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문서들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한국 사회의 공식 발표와 실제 현장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경제 지표와 생활 체감의 불일치, 정책과 실행 결과의 괴리, 그리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경험과 공식 통계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소수만 주목했지만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거리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왜 뉴스에서는 다르게 나오지? 우리 주변과 발표된 결과가 왜 이렇게 다르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했고 일부는 혼란스러워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집단적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단순히 폭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의존해왔던 세계관 자체를 재검토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한국 사회는 세 가지 집단으로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첫 번째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 기존 체제를 수호하며 자신들의 안정감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에는 문서를 부정하고 일부만 사실이라고 합리화하며 상황을 축소하려 했다. 익숙한 거짓이라도 낯선 진실보다 안전하다고 믿는 그들의 심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두 번째 집단은 방관하는 다수였다. 충격을 느끼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떠드는 것 외에는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스스로를 관찰자로만 남긴 채 하루를 흘려보냈다. 현실의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아직은 행동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세 번째 집단은 침묵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이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작은 모임을 만들어 문서를 검토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일상 속에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폭력적이거나 과격하지 않았지만 진실을 추구하며 시스템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을 찾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디지털 공간과 거리, 가정과 직장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외부 관찰자들의 보고와 시민들의 경험이 맞물리며 마치 한국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거울 앞에 서 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다. 사람들은 서로의 증언과 자료를 비교하며 자신이 속았던 방식과 그동안 무심코 받아들였던 현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러셀은 그날을 깨어남의 시작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편지에서 이 순간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선택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어디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는 긴장과 혼란이 뒤섞인 가운데 동시에 작은 움직임들이 생겨났다. 몇몇 시민들은 지역 단위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실제 부동산 가격, 생활 물가, 공공 서비스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남겼다. 이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집단적 증거를 쌓는 시작이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폭로나 뉴스 보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자유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것을 똑바로 마주했다. 9월 14일, 한국은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날이 아니라 집단적 각성과 재구성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러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경고했다. 오늘은 끝이 아니다. 시작일 뿐이다. 폭로의 날이 아니라 각성의 날이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이며 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한국이 달라질 것이다. 9월 14일의 저녁이 되자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서로 의견을 나누던 사람들, 집단적으로 기록을 남기던 이들이 모여 작은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가족 단위로, 친구들끼리, 직장과 지역 모임에서 각자가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을 공유하며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러셀의 경고대로 폭발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 텔레그램과 암호화된 채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숨겨진 자료와 데이터가 조용히 퍼졌다. 주요 뉴스에서는 아직 아무 언급이 없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료를 검증하고 서로에게 조언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누군가는 부동산 가격과 생활 지표를 기록했고 누군가는 정부 발표와 실제 체감 간의 차이를 분석했다.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단순한 개인적 깨달음을 넘어 집단적 의식의 각성으로 이어졌다. 러셀은 이날을 집단적 자각의 서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편지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분명히 드러날 때 사람들은 선택해야 한다. 방관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행동하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14일 동안 나타난 사람들의 선택은 이미 그 미래를 결정짓는 초석이 되었다. 침묵의 전사들이 시작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사회의 구조와 의식을 바꾸는 힘을 만들어냈다. 이날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변화가 외부의 강제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한국 시민들은 스스로 눈을 뜨고 기존 체계의 허점을 깨닫고 현실을 기록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자발적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의 결과였다. 러셀은 이를 내부 해방이라고 표현했다. 외부의 압력이나 강제 없이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9월 14일 밤이 깊어지면서 도시 곳곳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조용히 퍼져나갔다. 일부는 가족과 함께, 일부는 지역 모임과 직장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내일의 행동 계획을 세웠다. 분노와 충격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로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적 변화의 단초가 되고 있었다. 러셀은 편지에서 9월 14일을 시작의 날로 규정했다. 폭로와 충격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도전의 출발점이었다. 그는 강조했다. 재건과 변화는 극단적 혁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조용히,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내일의 한국을 바꾼다. 시민들은 이제 막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몇몇 국제 언론은 한국의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제한적이지만 보도하기 시작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각국의 분석가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목했고 내부에서 수집된 자료와 시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러셀의 예언이 실제로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임을 모두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러셀은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9월 14일은 끝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전환점이었다. 폭로와 충격, 혼란 속에서도 시민들이 조용히 행동하며 진실을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진실은 드러날 것이고 거짓은 무너진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오늘 당신의 각성이 내일의 한국을 결정할 것이다. 9월 14일의 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깨어나기 시작했다. 폭풍우처럼 몰아칠 변화의 전조가 나타났고 시민들은 선택과 실천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러셀의 예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선택이 역사와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